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원 교과 선생님 계기철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우리 3단원 전자배치 규칙에 대해서 재빠르게 아주 빠르게 좀 요약을 해보려고 해요. 이 전자배치 규칙은 원자들이 바닥 상태에서 어떻게 전자배치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바닥 상태 전자배치가 뭐냐, 그건 바로 오비탈에 관련돼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비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저번 단원에서 배웠어요. 오비탈. 오비탈이란 현대 원자 모형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밀집되어 있는 데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고, 좀 허술하게 되어 있는 데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낮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어떤 부분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고 어떤 부분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낮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배울 전자 배치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전자 배치예요. 그러니까 바닥 보면 가장 낮다라는 뜻이니까 요렇게 뭐 어찌 보면 좀 그럴싸하죠. 그래서 이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나눠야 하냐면 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 63 빌딩이 있어요. 63 빌딩? 63층 호텔이 있어요.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엘베가 고장났어요. 엘베 고장. 큰일 났다. 큰일 났어. 63층 올라가려면 이제 걸어가야 된다. 아주 진짜 큰일이 났죠. 그랬는데 고장난 호텔에 사람들이 막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호텔에 묵으려고 하는데 엘베가 고장났으니 사람들이 몇 층에 머무를까요? 몇 층에 많이 머무르려고 할까요? 몇 층? 1층이죠. 그쵸? 사람들은 엘베 고장났으니까 저 높은 63층까지 미쳤다고 올라가겠어요? 다 1층에만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자들도 똑같아요. 요 엘베가 전자들한테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전자들한테 요 엘베라는 이름의 에너지가 없다면,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형태의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웬만하면 다 1층, 요 1층, 다른 말로 하면 바닥에만 다 머무르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이 그렇게 가장 선호하는 높은 확률로 존재하는 배치를 바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자들이 좋아하는 상태니까 바닥 상태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하려면 몇 가지 좀 룰을 알아야 돼요. 전자들도 이렇게 룰을 이용해서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게 뭐 몇 층에 존재할지, 어떻게 존재할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룰이 뭐냐 하면 세 가지 이렇게 있어요.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처음에 나오는 건 싸움 원리예요. 이름에도 있어요. 쌓음. 쌓는다는 건 어떻게 쌓는 거죠, 우리가? 뭐 꼭대기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쌓나요? 아니죠. 바닥에서부터 높게 이렇게 쌓아가잖아요. 전자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63층 호텔에 그 사람들이 몰려올 때 처음에 1층 머물고, 그 다음에 2층 머물고, 그 다음에 3층 머물고, 이렇게 낮은 층부터 숙박을 한다 라는 게 바로 싸움 원리예요. 우리 오비탈 단원에서 배웠죠. 에너지 준위 순서대로 N은 1, N은 2, N은 3 이렇게 주양자 수가 높아질수록 에너지도 높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수소 원자가 아닌 다전자 원자에서는 1s, 그 다음에 s 다음에 p가 높고, 그 다음에는 뭐 d가 높고 이렇게 배웠었어요. 다만 뭐 4d, 3s, 4s, 3d는 예외였죠. 그래서 순서가 1s, 그 다음이 2s, 요 순서야. 1s, 2s, 그 다음이 2p, 그 다음이 3s, 그 다음에 뭐죠? 3p, 그 다음이 4s, 그 다음 뭐 3d,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겠죠? 그래서 전자들은 먼저 1s라는 오비탈 방을 채우고, 그 다음엔 2s라는 오비탈 방, 그 다음엔 2p방, 3s방, 3p방, 4s방, p방? 3p방, 4s방, 이런 식으로 1층부터 쭉쭉쭉 사례대로 쌓아간다라는 게 바로 싸움 원리예요. 어렵지 않죠? 당연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다음 원리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룰이에요. 베타적이라는 말 좀 들어봤을 거예요. 베타적, 좀 남을 배척한다.
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베타 뜻이 여기 베타에 들어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히 좀 보면은 전자는 한 오비탈에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베타냐? 왜 베타적이냐? 배척하려고 하냐라는 건데 2개까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1S라는 방이 있는데 2개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애들로 아이고 이런 이렇게 똑같은 애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은 배척하려고 하고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이고 잘못했다. 똑같은 애들로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은 싫고 다른 방향은 그래 나랑 다르니까 이건 이해해줄게 라는 느낌으로 한 오비탈에 들어간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은 서로 반대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때 그 스핀 자기 양자수 MS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거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서 윗방향, 아랫방향 전자 요 두 가지 배웠잖아요. 그게 딱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채워질 때는 다른 방향 전자들이 한 방에 채워질 수 있다. 같은 방향에 이렇게 전자는 한 방에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게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리튬은 3번이에요. 우리 지금 화살표는 계속 그 전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번이라는 거는 양성자수가 3이라는 뜻이고 중성이니까 전자도 3개 있겠죠. 그래서 화살표 3개를 쓰면 되는데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3개를 채울 수 있지만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똑같은 건 안 된다. 똑같은 방향은 안 된다. 다른 방향으로 채워라. 라는 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채울 수 있다. 리튬은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얘를 오비탈 기호로 나타내 준 게 요거예요. 1S라는 방에 2개가 채워져 있고 2S라는 방에 1개가 채워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번에 원자 번호 5번인 붕소에 대해서 해볼까요? 5번 붕소 양성자수 5개 전자수는 중성이니까 똑같이 5개 그쵸? 화살표 5개 쓰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싸움원리에서 1층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2층 채워야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채우면 돼요. 뭐 물론 요 P의 세 방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렇게 요렇게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채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순서대로 요 왼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왼쪽부터 채우는 게 뭐 좀 딱 정렬된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오비탈 기호로 나타내 볼까요? 1S라는 방에 하나 둘 2개 있고 2S라는 방에 2개 있고 2P라는 방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정리하면 한 방에는 2개가 들어가지만 똑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들어간다. 그게 핵심. 이번에 다음 훈트의 규칙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규칙. 벌써 마지막이에요. 훈트의 규칙이 뭐냐 하면 홀전자를 좋아한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따지면 훈트, 히읗, 홀전자, 히읗, 시너지 요거 훈트는 홀전자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같은 에너지 준위의 오비탈에 그러니까 이렇게 뭐 1S나 뭐 2S나 2P 뭐 이렇게 방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2P에서 이렇게 같은 에너지 준위의 방이 이렇게 있을 때 방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때 전자들은 쌍을 이루지 않고 가능한 많은 오비탈에 채워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말이 조금 어렵지만 그냥 요 홀전자만 기억하면 돼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탄소의 전자 배치 예를 통해서 이렇게 1S 방이 있고 2S 방이 있고 2P 방이 있어요. P방 2P방 왜 2P가 방이 3개냐 하면 그거 기억나요? P 오비탈은 PX, PY, PZ 오비탈 3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P 오비탈은 3개인 거예요. 요 PX, PY, PZ가 존재했었던 이유는 요 기억나요? 마이너스 1, 0, 1 요렇게 있었던 거. P는 L이 1이니까 ML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고 이렇게 3개 있죠? 그래서 PX, PY, PZ가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방이 3개라는 거 그거 했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탄소의 전자 배치를 그려보자 라는 건데 아까 했던 거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6번이니까 화살표 6개 쓰면 되고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싸움 원리에서 순서대로 채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이렇게 채우면 되겠죠. 파울레 베타 원리에 의하면. 그런데 훈트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훈트 규칙은 쌍을 이루지 않고 가능한 많은 오비탈에 채워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전자들이 이게 2층 2P라는 방은 이렇게 방이 3개, 똑같은 방 3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비었잖아요. 비었으니까 아니 왜 빈 방 있는데 내 방에 왜 전자가 들어오냐, 그냥 옆에 방 가서 편히 쓰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호텔이 2인실이에요 2인실인데 혼자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2인실 쓰는 게 좋아요? 혼자 쓰는 게 편하잖아요. 그쵸? 전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내 방에 들어오지 말고 옆방에 남는 방 많으니까 옆방으로 들어가세요 라는 게 바로 훈트 규칙. 그러니까 나 홀로 존재하고 싶어요, 홀전자로 존재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게 바로 훈트 규칙이라는 거.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한다. 그게 바로 훈트 규칙이에요. 요거 주의해야 될 점은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 이렇게 존재하면 안 돼요. 항상 여기가 위면은, 여기가 위면 여기도 위, 여기가 아래면 여기도 아래, 여기도 아래면 여기도 아래, 뭐 요런 식으로 따로따로 같은 방향으로 존재해야 돼요. 여기 유의점이고, 어쨌든 이렇게 홀로 존재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홀전자로 존재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훈트 규칙이에요. 어렵지 않죠? 요거 이용해서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1번부터 20번까지 배우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전자 배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쫙 다 할 수 있으면 요 부분은 마스터한 거예요. 선생님이 물론 다 해주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 해줄 순 없으니까 예제 몇 개만 좀 풀어보면서 같이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그려보도록 해요. 바닥 상태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고, 근데 그게 SI 규소래요. 규소는 14번이라고 나와 있고, 거기에 들어있는 오비탈 수와, 그러니까 전자가 차 있는 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가 전자의 수, 이렇게 물어봤는데, 원자가 전자 이거 기억나요? 쌤이 주기율표 할 때 가장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들을 원자가 전자라고 했죠. 그거 한번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14번이니까 일단 방 먼저 그려볼게요. 1S방, 2S방, 2P방, P방, 2P방, 3S방, 3P방, 그 다음에 4S. 요거 에너지 준위 순서, 그러니까 방 순서는 좀 외워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S까지, 우리 20번까지는 무조건 4S까지 쓰거든요. 4S까지는 좀 외워뒀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런 다시 이렇게 1S방 있고 2S, 2P. 근데 어떻게 외우냐라고 할 수 있는데 금방 외워요, 사실 몇 번 쓰다 보면. 그래서 20번까지 연습해보라는 이유가 이 이유인 거예요. 이러면서 외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거기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 그려봅시다. 14니까 화살표볼게. 14개, 1개, 2개, 3개, 4개, 그리고 5개, 6개,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데, 우리 훈트 규칙 배웠죠? 이렇게 하지 않고 각방 쓴다, 홀전자로 존재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홀전자 있게. 그런데 14번이니까 계속 채우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몇 번이지? 1, 2, 3, 4, 5, 6, 7, 8, 9, 10, 10번까지 했네. 4개 더 채우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채운다 그랬죠? 훈트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좀 숙달이 되면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오비탈 수 방 몇 개 채웠냐?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여섯, 일곱, 8방 채웠다. 오비탈 수 8개 라고 얘기하면 되고, 원자 가전자 물어봤는데, 원자 가전자가 전자가 그 존재하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했잖아요. 가장 바깥쪽, 여기는 첫 번째 껍질, 여기는 N이 1인 첫 번째 껍질, 여기는 N이 2인 두 번째 껍질, 여기가 N이 3인 세 번째 껍질이니까 여기가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이죠. 거기에 전자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4개 있죠. 그게 바로 원자가 전자였으니까 4개 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연습을 하면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엔 마그네슘인데 12번 14번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1S방, 2S방, 2P방, 그리고
3S방, 3P방, 그리고 4S방 이렇게 있는데 채워봅시다. 이제 12번이니까 화살표 12개 쓰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아니라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채우면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오비타의 기호로 나타내래요. 오비타의 기호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 1s2, 1s에 2개 들어갔고 2s에 2개 들어갔고 2p에 6개 들어갔고 3s에 2개 들어갔다. 이렇게 쓰면 되니까 요거 딱 써주면 오비타의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원자과 전자수 물어보네요. 원자과 전자수 가장 바깥쪽에 들어있는 전자를 했죠. 여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여기가 가장 바깥이네요. 여기. 그래서 바깥에는 몇 개, 바깥 껍질은 가장 바깥 껍질은 몇 개 있죠? 전자? 2개 있죠. 원자과 전자수 2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연습합시다. 연습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몇 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리튬 3번이거든요. 화살표 몇 개 쓰죠? 3개 쓰죠. 그래서 하나, 둘,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1층부터 쌓아진다. 쌓음 원리로 인해서 1층부터 쌓고. 그래서 3번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오비타의 기호로는 1s에 2개 들어갔고 2s에 하나 들어갔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탄소는 6번이에요. 6번 화살표 몇 개? 6개 채워봅시다. 하나, 둘, 서시기, 너시기, 다섯, 여섯. 그쵸? 훈태 규칙에 의해서 각방 쓴다. 홀전자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오비타의 기호로는 1s2, 2s2, 2p 2개, 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질소는 7번이에요. 이제 슬슬 지겨워져요. 똑같은 짓 하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할 수 있겠죠? 오비타의 기호로 1s2, 2s2, 2p3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뭔가 좀 특이한 게 나왔어요. 맨날 중성 원소만 나오다가 이번에 이온이 나왔네요. 일단 산소는 8번이에요. 원자번호 8번. 그러면 화살표 8개 쓰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가 8개 존재하나요? 아니에요. 전자가 원래는 중성이었다면 8개 존재해야겠지만 이온인데 전자 2개를 더 가지고 있는 이온이에요. 그러니까 8개에서 전자 2개 더 가지고 있으니까 전자가 10개 있는 거예요. 요거 잘 세야 돼요. 예를 들어서 Na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Na는 원자 번호가 11이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전자를 11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10개. 그러면 얘 Na 플러스는 화살표 10개 쓰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O2 마이너스도 원래 8개 전자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2개가 더 들어갔다. 그래서 전자는 10개 존재하니까 화살표는 10개를 쓰면 된다 라고 해주면 돼요. 채워봅시다. 이제 화살표 10개 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됐네요. 물론 여기 뒤에 이제 3s, 3p 오비탈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그려도 되죠. 어차피 전자 안 들어가니까. 오비탈 기호로 나타내 봅시다. 1s2, 2s2, 그리고 2p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p 6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번부터 20번까지 싹 다 해봅시다. 그거 연습해서 기말고사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대단원 마무리에 전자배치 관련 문제 있으면 그것도 풀어보고,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열심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3단원 전자배치 요약을 좀 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싸움 원리 나오고, 파울리 베타 원리 나오고, 이렇게 예제들 있죠? 그리고 훈트의 규칙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온에 대한 전자배치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원소가 나오든 간에, 어떤 이온이 나오든 간에 다 이렇게 전자배치로 나타내 줄 수 있으면 완벽합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세 번째 단원, 소단원 3 전자배치, 여기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좀 지루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동영상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고마워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